자, 그래서 이제 주차로 이제 6주차가 됩니다. 6주차. 그래서 이제 생명 시스템이라 그래가지고 2단원의 사실 마지막, 대단원으로 2단원의 마지막 부분이거든. 그래서 뭐 세포 내 정보의 흐름.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여기 지금 화면에 나와 있지만 주로 이제 DNA하고 관련된 얘기를 할 겁니다. 그죠? 자, 모든 세포 안에는 DNA라는 게 들어있죠. 그죠?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고 3주차 때 하지 않았니? 핵산이라고 하지. 그지? 핵 속에 들어있는 산성물질이다 해서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 DNA라는 게 있다 그랬고 RNA라는 게 있다 그랬지? 니네가 3주차 내용을 안다는 전제하에 설명을 좀 하자. 그래서 DNA든 RNA든, 그지? 그 기본 단위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애야. 그지? 그래서 저기 나와 있지만, 당과, 가운데 이렇게 당이라고 하는 애하고, 인산이라고 하는 애하고, 염기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1대 1대 1로 결합되어 있는. 요걸 우리가 이제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거야. RNA도 마찬가지야. 나중에 뒤에 가면 DNA와 RNA 차이가 나오겠지만 마찬가지 얘도 가운데 당이 있고 인산이라는 게 있고 여기에 염기라는 게 이렇게 붙어 있다고. 그럼 뭐가 다르냐? DNA하고 RNA 요 당의 종류가 달라요. 당의 종류가 달라. DNA는 요 당의 이름, 이게 DNA 뉴클레오타이드라면 요 당의 이름이 디옥시리보스라네. 디옥시리보스. 그지? 디옥시리보스라는 이름의 당이야. 디옥시리보스. 똑같은 거 또 쓰지만. 그 디옥시리보스의 D가 바로 요 D야. 그래서 디옥시리보핵산이라는 뜻이고요. RNA는 그럼 얘는 그냥 리보스야. 그지? 차이는 뭐가 있냐면, 요게 이렇게 이제 산소가 있고, 여기 탄소들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거든? 탄소가 이렇게 이제, 여기 결합이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아래 위로 이제 다른 원소들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잖아. 리보스는 여기 OH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 반면에 디옥시리보스라는 애는 여기 이렇게 산소가 하나 없는 요 차이가 있어 그냥. 근데 그 구조까지는 자세히 안 나오니까 그냥 DNA의 뉴클레오타이드는 당의 이름이 디옥시리보스다. RNA의 뉴클레오타이드는 그냥 리보스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지금 염기라고 하는 분자들이 이렇게 붙어 있거든. 자, DNA의 뉴클레오타이드를 이루는 염기는 자 여기 써져 있지.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인데 요즘 이제 용어가 바뀌어서 사이토신이라고 하고요. 사이토신, 그 다음에 티민이라고 되는 거 요즘엔 타이민이야, 그지? 이렇게 네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네 개 중에 하나가 여기 달려있다 생각하면 돼. 그래서 아데닌은 줄여서 A, 구아닌은 줄여서 G, 사이토신은 C, 타이민은 T, 이렇게 네 개 중에 하나가 여기 달려있다. 네 종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예전에 3주차 때 얘기했지. DNA 뉴클레오타이드는 그럼 몇 종류가 있는 거다? 네 종류가 있는 거라 그랬지? 여기에 얘가 달려있느냐, 얘가 달려있느냐, 얘가 달려있느냐, 얘가 달려있느냐, 네 종류가 있다 그랬지. 다음에 RNA의 뉴클레오타이드를 이루는 염기는 나머지 또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이 있고요. 타이민 대신에 여기 써져 있는 뭐야? 우라실 또는 유라실이라는 염기가 있는 것 뿐이야. 차이는 뭐야? 타이민 대신에 유라실이 있어요. 알겠어? 요 차이밖에 없는 거야. 자, 참고로 여기 보면은 니네 아데닌이라는 염기하고 구아닌이라는 염기는 DNA, RNA 둘 다 있지만 크기가 어때? 지금 고리 모양으로 생겼는데 그게 두 개지. 얘네들은 하나지. 그래서 참고로 얘네들은 퓨린 계열 염기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얘네들은 피리미딘 계열이다 뭐 이렇게. 피레미 조그맣잖아. 조그매. 그렇게 기억하면 좀 쉽겠지, 그지? 웃자고 한 얘기는 아닌데, 그지? 웃기다고 하니까 감사할 따름이고. 그래서 일단은 요 뉴클레오타이드가 이렇게 종류가 다르다. DNA하고 RNA의 뉴클레오타이드가 종류가 다른데, 자, 일단 DNA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하자면, 그럼 DNA는 이런 뉴클레오타이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런 뉴클레오타이드가 계속 이제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럼 결합을 하면, 자, 요 RNA는 일단 지울게. 자, 이렇게 되는 거야. DNA가, 요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뉴클레오타이드가 이제 이렇게 하나가 있어. 그러면 그 밑으로 또 이렇게 이렇게 뉴클레오타이드가 또 이렇게 온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인산이라고 하는 놈이 이렇게 위아래 당하고 결합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뉴클레오타이드가 계속 이렇게 이어 붙는 거야. 쭉. 그래서 뉴클레오타이드가 쭈르르르르 연결된 이 길다란 한 가닥을 졸라 많다. 졸리, 폴리. 그치? 폴리 뉴클레오타이드. 그치? 폴리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한다는 거야. 폴리가 많다는 뜻이야. 그래서 뉴클레오타이드가 겁나게 많이 연결돼서 만들어진 길다란 한 가닥을 뭐라고 한다고?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고. 그런데 DNA는 이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맞은편에 하나가 더 있어요. 맞은편에 하나가 더. 그래서 요런 식이야. 요런 식. 근데 이제 맞은편에 있는 거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두 가닥이 있는데 맞은편에 있는 애는 이렇게 거꾸로 역평행 구조라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붙어 있어요. 그죠? 거꾸로 이렇게 붙어 있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쭉 돼 있는 거야.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모습이야. 이런 모습.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그죠?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지금 요거 하나가 폴리뉴클레오타이드 한 가닥이고 그 다음에 맞은편에 또 한 가닥이 있는 거야. 그죠? 그러면서 지금 여기 그림에 똑같은 그림이잖아. 안쪽으로는 지금 염기들이, 그러니까 이 각각의 뉴클레오타이드에 염기가 달려있을 거 아니야. 안쪽으로는 염기들이 마주보면서 결합을 하고 있고, 결국 이 두 가닥의 바깥쪽으로는 당하고 인산이 결합된 부분이 일종의 뼈대 역할을 해줘요. 그리고 안쪽으로는 염기들이 마주보면서 서로 결합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바깥 부분은 당인산골격이라 부르고, 이 안쪽으로는 염기들이 마주보면서 결합을 하는데, 이 염기들이 서로, 그럼 얘네들 사이의 결합, 요거. 자, 참고로 우리 어떤 막 분자 구조 같은 거 나올 때 있잖아. 좀 쉽게 얘기하자면, 실선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은 공유결합이야. 원자들 사이의 결합이야. 알겠어? 그런데 이렇게 지금 염기들이 마주보는 부분 이렇게 점선으로 돼 있지? 요거는 사실 결합은 아니지만 그냥 수소 결합이라고 불러. 분자들끼리 잡아당기는 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근데 결합을 할 때 여기다 좀 추가로 얘기를 하자면 얘네들끼리 이렇게 수소 결합을 하는데 말이야. 염기들끼리 무조건 정해진 애들하고만 결합을 해. 상보적 결합이라고 불러. 그래서 아데닌이라는 염기는 무조건 타이민하고만 결합해. 아데닌이라는 염기는 무조건 타이민하고만 결합해. 혹은 타이민은 아데닌하고만 결합해. 그런데 구아닌은 사이토신하고만 결합해. 얘네들끼리만 결합해, 서로. 근데 그때 얘네들끼리 이제 수소 결합이라는 거 한다 그랬잖아. 자, 아데닌하고 티민은 이렇게 점선이 여기 봐봐. 이중으로 돼 있어. 근데 구아닌하고 사이토신 어때? 3중으로 돼 있으면 누가 더 잡아당기는 힘이, 이게 잡아당기는 힘이란 말이야, 얘네끼리. 누가 더 세겠냐? 2중으로 당기는 것보다는 3중으로 당기는 게 당연히 더 세겠지. 그러면은 두 가닥이 돌아가요. 똑바로 못 붙어 있고 3중 결합이 더 세니까 틀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 두 가닥이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렇게 꼬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실제 DNA 모습은 이런 모습이라고. 이런 모습. 요렇게 요거가 폴리뉴클레오타이드 한 가닥이거든. 근데 그거 두 가닥이 이렇게 꼬여 있는 무슨 구조? 여기 더블 헬릭스라고 써 있잖아. 이중 나선 구조를 띈다 이렇게 얘기해. 그지? 자, 그걸 이제 똑바로 폈다고 하면 이제 이런 모습이란 얘기지. 그래서 여기가 자, 여기 보면 나와야지. 당인산 골격. 안쪽으로는 염기들이 마주보면서 결합을 하는데, 걔네들 사이 결합은 수소 결합인 거고, 걔네들끼리 정해진 애들끼리만 결합하는 걸 상보적 결합이라 한다 이거야. 이게 얘랑 있으면은 얘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계속 얘만 이쪽이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기는 그러니까 뭐 어떤 걸 얘기하는 거야? 저기 그림에서 화살표 방향을 하는 저기는 저쪽으로만 이렇게 가 있는데 저기는 저 그림에서는 하나는 오른쪽으로 갔다 하나는 왼쪽으로 갔다. 뭐 어떤 거?
이거 말하는 거야 지금? 아니 오른쪽 거. 이거? 네네네. 여기서 뭐? 아 이거? 아 네네네. 이건 그냥 이거 모양을 뜻하는 거야. 어? 그 얘네끼리 이거 큰 의미가 없어. 이 방향은 이거 큰 의미가 없고 그냥 구아닌이라는 염기가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걔는 사이토신하고만 결합하니까 그냥 이렇게 그려놓은 거지 이게 방향을 의미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아무튼 염기들이 이렇게 쭉 상보적인 애들끼리만 결합을 하는데 걔네들 사이에 당기는 힘이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휘어져서 이중 나선 구조를 낀다 이거야. 이렇게 되면 안 돼. 여기 세니까 여기만 이렇게.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관찰해보니 그런 모습이더라는 거잖아. 근데 그 왜 그런 모습인가를 따져봤더니 항상 정해진 애들끼리만 결합을 하는데 얘네들끼리 결합하는 힘이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꼬여 있구나 이거지. 왜 이런 모습이면 안 되겠느냐는 아니 내가 관찰을 했는데 이렇게 꼬여 있는 모습인 걸 뭐. 그지? 그러니까 왜 그렇게 꼬여 있을까를 따져봤더니 결국 이렇더라 이거지. 정해진 애들하고만 결합을 하고 걔네들 사이에 결합하는 힘이 다르구나. 그래서 얘가 이렇게 꼬였구나라고 판단을 하게 된 거지. 그러면 이제부터 이거는 이제 사실 3주차 때도 한 얘기니까 이제부터 중요한 게 나와. 그럼 여기 보면은 당 인산 골격의 바깥에 있고 안쪽에 염기들이 마주보면서 쭉 결합을 하는데 이쪽 폴리뉴클레오타이드 기준으로 이렇게 염기가 쭉 있잖니? 그럼 여기 보면 뭐 여기는 뭐 GA 뭐 CGA 뭐 C TT 뭐 이렇게 쭉 달려 있다만 어떤 염기가 몇 개가 어떤 순서로 달려 있는지는 생물마다 다 다른 거야. 그러면 그 염기들이 이 달려 있는 순서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염기 서열이라 부르는 거야. 알겠어? 염기 서열. 뭐라 부른다고? 그 염기들이 달려 있는 순서를 염기 서열이라 부른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 이 염기 서열이라는 게 무지하게 중요하다. 한 생물 안에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사람이라면 이 염기 서열은 똑같습니다. 똑같다고 보면 돼. 그냥. 이제 생물이 다르면 그럼 사람하고 원숭이는 염기 서열이 다른 거야. 뭐 똑같은 부분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좀 다른 거지. 한 2% 다르대. 2%. 그지? 감사하면서 사세요. 2% 차이 때문에 누구는 저기서 깨끗거리면서 원숭이 나무에 매달려 사는 거고, 그지? 누구는 지금 이렇게 고등 지식을 습득하면서 살고 있는 거고, 그지? 이런 차이가 있는 거야. 감사해야지. 부모님께 감사해. 오늘 가서 감사합니다 해. 갑자기 뜬금없이 왜 고맙다 그러냐 그러면 엄마 때문에 내가 2%가 차이가 생긴 거 아니야. 고맙습니다. 그지? 아무튼 이 염기서열이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그러면 니네 앞에서 DNA 얘기할 때 DNA는 뭐가 저장돼 있다 그랬지? 유전 정보가. 자, 이 염기서열 안에 바로 유전 정보가 저장돼 있는 거야. 그러면 자, 잘 봐. 요 유전 정보라는 게 그럼 도대체 뭐냐?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려면 우리 몸 안에서 계속 나한테 필요한 단백질을 끊임없이 만들어야 돼. 머리카락도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 내 몸속에서 나오는 소화효소도 단백질이요. 지금 니네 나이에 활발하게 분비되고 있는 호르몬도 단백질이요. 그 다음에 혈액에 들어있는 뭐 하여튼 단백질이 무지하게 많거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유전 정보는 뭐냐면 그 단백질을 만들려면 아미노산을 결합해야 될 거 아니야. 아미노산 몇 개를 어떤 순서로 결합시켜라 라는 거야 이건. 그 다른 말로 아미노산 서열이라고도 얘기해. 아미노산 서열. 아미노산을 몇 개를 어떤 순서로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이 다 다르거든. 그러니까 결국 단백질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는 거야. 어떤 단백질을 만들 것이냐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야. 알겠어? 그거에 따라. 여기 저장된 유전 정보에 따라서 내 몸 안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유전 정보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겠니? 이상한 단백질이 만들어지거나 만들어져야 되는 단백질이 안 만들어지면 나한테 심각한 질병이 나타나거나 생명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지. 굉장히 중요한 거. 그러면 졸라 중요한 정보잖아. 그지? 내가 예를 들어 컴퓨터로 어떤 작업을 한 거야. 졸라 중요해. 비밀스러워. 아무도 보면 안 돼. 그럼 폴더를 만들어서 뭐 해놔? 아무거나 그냥 오픈된 폴더에 넣어놓으면 아무나 다 열어볼 수 있는 거 아니니? 거기 내가 중요한 자료를 기밀 문서를 넣어놨다고 하면 그거 누가 보면 안 되는 건데 오픈된 폴더에 넣어놓으면 더블 클릭해서 읽으면 그 정보 빼내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염기서열 안에 들어있는 이 유전 정보도 졸라 중요하니까 그냥 저장을 하는 게 아니라 암호를 만들어서 저장한다고요. 암호를 만들어서 저장해.
알겠니?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가 이어질 거야. 자, 그거 넘어가기 전에 그럼 어쨌든 염기들끼리 이렇게 정해진 애들끼리 결합한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잘 봐. 이쪽의 염기 서열을 알면 이쪽의 염기 서열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지. 내가 AAG라는 서열을 알면 반대편은 TTC겠구나 알 수 있는 거 아니니? 상호적으로 결합한다 했으니까. 맞아? 그 다음에 여기 봐봐. 그러면 이렇게 쭉 있을 때 이 세 개만 갖고 얘기하자. 이쪽에 아데닌이 2개야. 그럼 여기 팀이 몇 개 있어야 돼? 2개. 구아닌이 하나면 1개. 1개. 물론 구아닌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을 수도 있지. 응. 그러면 이 DNA 전체에 들어있는 특정 염기 아데닌의 수하고 티민의 수는 무조건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구아닌의 수하고 사이토신의 수는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이걸 샤가프라는 사람이 밝혀냈어요. 샤가프요? 샤가프.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샤가프의 법칙이라 그래. 알겠니? 샤가프 법칙. 우리 교재에는 샤가프 법칙이란 말이 없지만, 그지? 없지만, 그거 일단 참고만 하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얘기가 나온 김에, 샤가프 법칙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DNA 이 두 가닥 안에 들어있는 아데닌의 수와 티민의 수는 무조건 같고요. 구아닌이라는 염기와 사이토신이라는 염기의 수는 무조건 같다 이거야. 자, 그러면 이렇기 때문에 어떤 관계도 성립하지? DNA 안에 들어있는 아데닌의 총 개수와 구아닌의 총 개수 합한 것은 타이민의 개수와 사이토신의 개수 총 합한 거랑 당연히 같아야 되겠지? 그 다음에 그러면 타이민 더하기 C분의 A 플러스 G는 얼마가 나와야 돼? 예. 이렇게. 그냥 요게 샤가프 법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니? 샤가프 법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알겠니? 그래서 뭐 그거에 관한 문제도 있어. 내가 이렇게 준비를 하기는 했는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설명 다 하고 나서 합시다. 알겠지? 요거는 나중에 설명 다 하고 나서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 우선은 그럼 이제 여기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자, 샤가프 법칙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따로 얘기를 할게요. 이 염기들끼리 이제 상보적 결합을 한다라고 얘기가 나온 김에 요거 얘기를 한 거야. 그럼 어쨌든 자, 봐. 이쪽엔 염기들이 쭉 자, 보자. 여기다 따로 적을게. 여기 이제 이게 폴리뉴클레오타이드 한 가닥이라고 치면 안쪽으로 염기들이 이렇게 쭉 있단 말이야. 그치? 맞아?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뭐 A, G, C, T, A, 뭐 T 이렇게 이제 있다고 치자 염기가.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이쪽의 염기 서열을 알면 이쪽 염기 서열은 자연히 따라온다 이렇게 돼 있지. 맞아? 그럼 여기는 T, C, G, A, T, A 뭐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제 이 염기 서열 안에 유전 정보가 저장이 돼 있는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모든 염기 서열의 정보가 저장된 건 아니야. 그 염기 서열 중에서도 정보가 저장된 부분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전체 염기 서열 중에서도 유전 정보가 저장된 부분이 있고 저장이 안 된 부분이 있다고. 그럼 그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그 전체 DNA에서 유전 정보가 저장된 특정 부분을 우리가 유전자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 유전자. 그러면 잘 봐봐. 일단 조그맣게 다시 바꿔서 여기 자, 두 가닥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쭉 그냥 이렇게 있다고 할게. 뭐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만약에 자, 요 부분에 유전 정보가 저장돼 있다고 할게. 근데 두 가닥이잖아. 두 가닥 모두에 저장된 건 아니고요. 여기가 유전자, 예를 들어서 요 부분에서는 여기에 저장돼 있어. 여기에 유전 정보가 저장돼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만약에 또 예를 들어서 요 부분에 유전 정보가 저장돼 있는데 요 부분은 요쪽 가닥에 유전 정보가 이렇게 저장돼 있어. 알겠니?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 나중에 이제 나올 거기 때문에. 그지? 그래서 결론은 전체 DNA에서 유전 정보가 저장된 부분을 유전자라고 한다. 근데 그 저장되어 있는 부분 중에서도 이게 두 가닥이니까 한쪽 가닥에만 이렇게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셈이다 라고만 일단 이해를 하자고요. 알겠니?
라고만 이해를 하자는 얘기야. 그래서 거기 87페이지 아래쪽에 보면은 유전자, 그래서 DNA상의 염기 서열이다. 특정 단백질을 합성하는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제?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전체 DNA 중에서 유전 정보가 저장된 부분을 유전자라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방금 그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하나의 DNA에는 어때? 유전자가 여러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지. 그제? 근데 중학교 때 배우겠지만 DNA 하나가 염색체 하나거든, 결국에는. 그러니까 사람의 염색체 몇 개지? 46개란 말이야. 근데 사람의 유전자는 10,000개에서 15,000개 정도 된대. 그럼 염색체 하나가 DNA 하나라 그랬잖아? 그럼 DNA가 이렇게 두 가닥 꼬여있는 요 DNA가 46개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유전자는 15,000개라고 한다 그러면 하나의 DNA에 이렇게 유전자가 여러 개가 있는 거가 되겠지. 맞지? 그러면 그래서 거기 보면 뭐 현재까지 밝혀진 유전자는 약 2만 개 정도라고 하는데 이게 책마다 조금씩 달라서 뭐 10,000개, 15,000개 뭐 그 숫자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 졸라 많다. DNA가 총 46개가 있는데 그러면 졸라 많으려면 하나의 DNA에는 유전자가 여러 개가 있는 거다 라고만 이해해주면 된다고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자, 그럼 아까 얘기했죠. 이 유전 정보가 저장이 돼 있는 부분이 유전자인데 여기 이제 유전 정보가 저장이 돼 있는데 그게 겁나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저장하는 게 아니라 암호를 만들어서 저장을 한다고요. 아무나 못 열어보게. 암호를 아는 사람만 열어볼 수 있게. 그지? 그러면 암호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 이게 이제 아미노산 몇 개를 어떤 순서로 결합시키느냐에 대한 정보라 그랬잖아. 근데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단백질을 만드는 데 쓰는 아미노산은 몇 종류가 있다? 이 아미노산이 20종류가 있어요. 응? 20종류가 있어. 그러면 암호 하나당 아미노산 하나를 지정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 그럼 암호가 총 몇 개가 있어야 되겠냐? 최소 20개는 있어야지. 맞지? 최소 20개가 있어야 돼. 자, 그러면 봐봐. 이렇게 쭉 염기들이 있을 때 이 염기들이 달려있는 순서, 염기 서열인데 이 염기를 가지고 암호를 만드는 거야. 염기가 총 몇 종류가 있다고? 4개. 4개가 있다고 했죠. 그럼 만약에 이 4개의 염기 중에서 자, 지금 유전 암호라고 하는 거야. 이걸 유전 암호. 한 개의 염기를 가지고 암호를 만든다 그러면 몇 개 만들 수 있니? 4종류의 염기 중에서 내가 하나만 선택해서 암호를 만들어. 몇 개 만들 수 있어? 4개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A가 암호 하나야 그냥. A라는 암호, G라는 암호, C라는 암호. 딱 4개밖에 못 만들잖아. 네. 그렇잖아. 네. 염기 4개 중에서 내가 한 글자만 선택해서 암호를 만드는 거야. 그럼 몇 개 만들어? 4개 만드는 거 아니냐? 맞지? 택도 없잖아. 아미노산이 20종류인데 암호 4개밖에 안 된대. 암호 하나당 아미노산 하나를 가리켜야 돼. 안 되겠지? 20. 그러면 자, 4개 중에서 내가 2개를 선택해서 암호를 만들어. 몇 개 만들 수 있어? 16. 16개 만들 수 있네? 이것도 안 되네? 암호가 최소 몇 개 필요하다고? 20개 필요하다고. 이해 안 돼? 염기가 4개인데 그 중에서 내가 2개를 선택해서 암호를 만들어 봐. A냐, AG냐, AC냐, AT냐. 4개 만들어지지? G로 만들면 GG냐, GA냐, GC냐, G 이런 식으로 만들면 16개밖에 못 만들어요. 이해돼? 혜림이 이해돼? 4개 중에서 네가 2글자를 선택해서 암호를 만든다고. 근데 어떻게 A가 돼요? H나 AC? 랜덤으로 4개를 뽑는 거지. 아니 AT밖에 안 된다 그랬죠. 아니 뭔 소리야. 그러니까 4종류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거 아니냐. 네. 그거는 얘네들끼리 결합할 때 얘기고 이제 암호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야. 네. 그럼 4종류의 염기를 A, G, C, T라는 4종류의 염기를 각각 A 100개, G 100개, C 100개, T 100개 여기 함에 넣었어. 그럼 거기서 2개 뽑아 무작위로. 그럼 그거 조합이 암호야. 16개밖에 안 나온다고요. 16종류밖에 안 나온다고요. 암호가. 그럼 택도 없다고. 20종류가 필요한데. 그러면 이번에는 4개 중에 3개를 선택해서 암호를 만들어 봐. 그럼 어떻게 돼? 64.
오, 되네. 20개를 가리키기도 어때? 남지? 이걸로 암호 만든 거야. 즉, 4종류의 염기 중에서 염기 3개로 암호를 만들었다고. 그럼 그러면 만들 수 있는 암호의 종류가 64종류다 보니까, 이제 암호 하나당 아미노산 하나를 지정하고도 암호가 어때? 남지? 따라서 서로 다른 암호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해도 되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암호가 64종류가 되니까 예를 들어서 AAG라는 암호가 하나가 있어. AAC라는 암호가 하나 있어. 그럼 이 두 개가 똑같은 아미노산을 가리켜도 이런 식으로 해도 되잖아. 암호가 남아 돌잖아. 암호 하나당 아미노산 하나라고 하면 암호 20개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44개 암호가 남지 않냐? 그럼 남은 암호가 하나 다른 거 가지고 또 같은 아미노산을 지정해도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의 아미노산을 가리키는 암호가 여러 개가 돼도 된다고요. 암호의 수가 많잖아. 맞아? 이해 안 되면 얘기해. 이해 안 돼? 아미노산을 지정한다는 게 뭐예요? 그 암호 하나가 예를 들어서 글루탐산이라는 아미노산이 있거든? 그럼 여기에 이게 이제 이 암호들이 아미노산 결합하는 순서라 그랬잖아. 그럼 글루탐산을 의미하는 암호가 있다고 이 안에. 그걸 염기 3개를 가지고 그 암호를 하나 만들었다고요. 그럼 나중에 물론 이제 암호를 뭐 해야 돼? 해독을 해봐야 이 암호가 글루탐산을 가리키는 거구나 알 수 있겠다만 암호를 하나 만들어서 요 암호는 그러면 글루탐산을 의미하는 암호다라고 약속을 해놓은 셈인 거라고요. 이해됐어? 근데 암호가 64가지나 있으니까 아미노산 20종류니까 얘 20개만 가리키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얘는 20개고 얘는 64개면 한 서로 다른 암호 3개가 얘 똑같은 거 하나 가리켜도 된다고. 그러니까 얘를 나타내는 암호가 여러 개가 있어도 된다고요. 그런 의미야. 알겠니? 자, 그래서 유전 암호는 4종류의 염기 중에서 3개의 염기를 가지고 암호를 만들었다. 그럼 자, 이 그림에서 봐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유전자인 부분이라면 염기가 지금 몇 개가 달려있지? 6개가 있지? 그럼 이 중에 요 3개가 하나의 암호인 거야. 그럼 나중에 요 암호를 해독을 해보면 요 암호가 가리킨 아미노산이 있을 거라고. 그게 예를 들어서 글루탐산이라고 해봐. 예를 들어서. 해독했더니. 그 다음에 TAT라는 또 암호가 가리킨 아미노산이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아미노산 중에 발린이라는 게 있거든. 그럼 예를 들어서 요 암호가 가리키는 아미노산이 발린이라고 해보자 이거지. 그러면 요 순서대로, 요 암호들이 가리키는 아미노산 순서대로 결합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나중에 요 암호에 의해서 글루탐산, 발린 뭐 이런 식으로 아미노산이 결합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진다고요. 4, 2일 순 없어요? 안 되지. 왜요? 그건 규칙인데. 그지? 저게 딱딱 나눠져 이렇게 겹치면 안 돼요? 어떤 게 겹친다는 거야? 그러니까 3개가 한 세트잖아요. 3개가 무조건 한 세트라고요. 순서를 나타낸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3개 자체가 이렇게 한 묶음이에요? 요거 하나가 GCC라는 게 하나의 암호야. 그럼 3, 4일 수도 있잖아요. 안 된다니까, 그게. 그래요? 그게 밝혀진 거라고요. 그걸 내가 정한 게 아니잖아. 네. DNA에 그런 규칙이 있더라라는 거잖아. 그지? 그게 아니라 64개여갖고 어떤 거는 4개까지 할 수 있나 해서. 그건 아니야. 모든 생명체들은 연구를 해보니 모든 생명체들이 염기 3개를 가지고 암호를 만들더라라는 거야. 그거를 내가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 뿐이지 내가 연구실에서 DNA를 연구해보니까 염기 3개가 하나의 암호더라 이거지. 그지? 그럼 왜 3개를 갖고 그러니까 염기 3개가 왜 하나의 암호일까 따져보면 아미노산이 20종류니까 암호 하나가 아미노산 하나를 가리키려면 최소 암호가 20개가 필요한데 그럼 결국 3개로 만들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럼 그때 이렇게 염기 3개가 하나의 유전 암호잖아.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트리플릿 코드라고 불러요. 알겠니? 트리플릿. 덩어리요? 이렇게 염기 3개를 묶어서 트리플릿 코드라고 부른다고. 이게 하나의 암호잖아. 그지? 네. DNA의 유전 암호를 트리플릿 코드라 부른다고. 트리가 뭐야? 트리플릿. 3개란 뜻이잖아. 그지?
염기 DNA에 있는 요 염기 3개를 묶어서 그게 유전 암호에 해당되는 염기 3개를 트리플릿 코드라고 부른다고요. 알겠니? 이해돼?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이쪽 유전자에는 요 부분에 이제 유전 정보가 저장이 돼 있다면 뭐 다른 부분 여기에 저장돼 있을 수도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암호를 만들어서 아미노산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가 그럼 이제 그걸 뭐 해야 돼? 암호니까 해독을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순서대로 아미노산을 결합시켜서 뭐 해야 돼? 단백질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런데 이 DNA, 핵산이라는 놈은 어디에 들어있다고? 세포의 핵 속에 들어있어요. 응? 세포의 핵 속에. 맞아? 세포의 핵 속에 들어있어. 그러니까 핵 속에 단백질 설계도가 들어있는 셈이야. 그 설계도를 암호로 만들어 놓은 것 뿐이야. 그럼 이제 이 설계도 가지고 뭐 해야 돼? 단백질 만들어야지. 니네 설계도 갖고 제품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설계도는 핵 속에 들어있다고요. 근데 단백질이라는 제품을 만드는 곳은 핵 바깥에 있어. 다른 곳에 있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끌어와요. 설계도 가져가서 만들면 되겠지? 여기에 설계도가 지금 이 교실에 설계도가 있고 그 설계도를 가지고 내가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품을 만드는 공장은 옆방이야.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상식적으로. 설계도로 가져가서 만들어야지. 설계도는 원본 딱 하나밖에 없어. 룰루랄라 가져가. 만들다가 커피 쏟았어. 설계도 찢어졌네. 더 이상 만들어 못 만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아주 중요한 원본 설계도가 있네. 딱 한 장 있네. 이거 가져가서 만드는 바보 멍청이 똥개 없어. 그럼 뭐해? 외워요. 사진을 찍든지 복사하지 복사본을 가져가서 만들어. 그러면 그 복사본이 찢어지면 또 복사하면 되잖아. 원본 그대로 두고. 맞지? 네. 약간 그런 개념이야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 그럼 여기다 이제 그림을 그려볼게. 과연 이 영상을 유튜브에 올릴 수 있을 것인가? 진짜 이제? 재밌어요. 재미는 필요 없어. 이해가 돼야 돼. 그거 하나서 올리죠. 이제? 편집하고요. 자, 그럼 요 그림을 볼게. 자, 우리가 세포가 있단 말이야. 그지? 세포가 있는데, 뭐, 핵이 없는 애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세포에 이제 핵이 있다고, 이렇게. 자, 내가 여기다 그릴게. 여기 핵이 있어, 핵이. 그 핵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 지금? DNA가 이렇게 두 가닥이 꼬여있는 DNA가 이렇게 들어있다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요 DNA,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요 부분이, 뭐, 유전자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하자, 이거지. 그리고, 여기가 이제 핵이야. 자, 참고로 핵에는 이렇게 그림에 나와 있지만, 구멍이 이렇게 조금씩 뚫려 있어, 이렇게. 핵공이라 그래, 핵공. 그 다음에, 그럼 이게 설계도인 셈이라 그랬잖아. 설계도인 셈이지. 근데, 그 단백질을 만드는 공장은, 자, 리보솜이라고 해, 리보솜. 자, 리보솜이라는 곳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야. 공장이라 생각하라고요. 그럼 네모난 게 뭐예요? 틀? 세포 하나라고 한다면 그 안에 핵이 들어있는 건데 지금 내가 여기다 따로 그리잖아. 이 칠판이 세포라고 치면 핵이 있단 말이야. 핵 속에 DNA가 들어있다고요. 근데 내가 지금 실컷 생쇼하면서 얘기했잖아. 일종의 설계도라고 생각하면 네. 원본 설계도야. 그럼 그거 가지고 단백질이라는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만드는 곳은 핵 밖에 있다고요. 리보솜이라는 곳에서 만든단 말이야.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 설계도 원본을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 뭐 해야 돼? 복사본을 하나 만들어야 돼. 그 복사본에 해당되는 게 여기 써져 있는 뭐다? RNA라고 하는 애야. 알겠어? RNA라고 하는 애야. 그럼 그 복사본을 만들 때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이 꼬여있던 DNA가 있지? 일시적으로 이렇게 풀려. 이렇게 풀려. 자, 그럼 여기 이제 풀리면 이렇게 염기들이 쭉 달려있을 거 아니니? 맞니? 쭉 달려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풀어진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요쪽 부분에 이제 유전 정보가 저장돼 있다 그러면 그 부분하고 상보적으로 결합하는 염기를 가진 RNA 뉴클레오타이드가 쭉 결합하면서 RNA가 하나 만들어져. 지금 이렇게 만들어져. 만들어지고 나면 얘가 이제 다시 풀려서 빠져나와. 그 얘는 다시 꼬여. 그럼 이 만들어진 RNA는 한 줄. 그냥 얘는 한 줄이야. 빨간색 한 줄이 RNA야. 그래서 왜 우리 3주차 할 때 RNA는 단일 가닥이라고 얘기했잖아. 네.
DNA 두 가닥 중에서 한 가닥에만 내가 아까 유전 정보가 저장돼 있다 그랬지? 그 저장된 부분하고 결합하면서 RNA가 만들어진다고. 왜 아까 RNA 뉴클레오타이드 있었잖아요. 네네. 그럼 아까 RNA 뉴클레오타이드가 얘랑 마찬가지로 상호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염기를 가진 뉴클레오타이드가 와서 쭉 결합하면서 RNA가 만들어져. 쌤 근데 mRNA인지 따져. 그러니까 얘기할게. 이제? 그럼 이제 RNA가 하나 만들어지잖아? 그럼 그 이제 만들어진 애가 다 만들어졌으면 풀려. 풀려서 핵에 나 있는 구멍을 통해 이렇게 빠져나온다고요. 그럼 이제 빠져나가면 얘는 다시 꼬여. 결합하면서. 그럼 빠져나간 애가 리보솜으로 간다고, 이렇게. 여기 옆에다가 이렇게. 빠져나간 애가, 사실 리보솜에 간다기보다는 리보솜이 와서 이렇게 턱커덕 달라붙는 거긴 한데, 지금 요 얘기인 거야. DNA가 핵 속에 두 가닥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만약에, 지금 요쪽에, 요 부분에, 아까 얘기했던 유전 정보가 저장돼 있다고 하면, 요건 내가 좀 이따 다시 자세히 설명할게, 일단. 그러면. 그럼 이제 빠져나왔지? 빠져나온 애가, 리보솜을 이렇게 가는 거야. 그지? 가면 여기서, 여기 이제 암호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요것도 좀 이따 얘기할게요. 어쨌든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암호들을 번역을 해서 단백질을 만들어. 이게 일련의 과정이야. 그럼 이때 DNA에 저장된 정보를 내가 일종의 복사한다는 표현을 썼잖아. DNA에 저장된 유전 정보가 RNA한테 전달이 되는 셈이야.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전사라고 합니다. 자, 요거 앞에 요거지? DNA에 저장된 유전 정보의 복사본을 만드는 과정을 전사라고 부른다 생각하면 돼. 그래서 전사가 되면서 RNA라는 게 생기는 거고, 그렇게 만들어진 RNA는 핵을 빠져나와서 리보솜이라는 곳에 간다고요. 그러면 리보솜에서는 그 RNA에 또 유전 정보가 여기 전달이 된 거니까 그거를 번역을 해서 단백질을 만들게 되는 거야. 이 일련의 과정을 생명 중심 원리라고 합니다. 다시 여기다 깨끗하게 써줄게. 자, 지금 저 얘기긴 한데 핵 속에 DNA가 들어있다고요. 그지? DNA가 들어있어. 그 DNA 뭐 두 가닥 중에 한 가닥, 유전 정보가 저장된 부분이 일종의 복사가 되는 셈이라 그랬지? 그러면서 RNA가 만들어진다 그랬지? 그 과정을 뭐라고 한다고? 복사라는 말을 안 쓰고 전사라는 표현을 쓴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진 RNA는 빠져나와서 어디로 간다고? 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세포질이라고도 하고요. 정확하게 이제 리보솜이라는 곳에 가는 거지. 리보솜에 가. 그럼 리보솜에 가면은 그 이제 암호로 저장돼 있다 그랬잖아. 암호로 저장된 게 사실 또 전달이 된 거니까 그걸 번역을 한다고요. 그럼 그래서 그 순서대로 아미노산을 결합시켜서 뭐가 만들어져? 단백질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이 전체 과정을 뭐라고 한다고? 생명 중심 원리라고 한다고요. 알겠니? 생명 중심 원리라고 한다는 거예요. 요거. 그래서 이렇게 단백질이 만들어지면 이제 나한테 필요한 단백질이 만들어지면 그것 때문에 이제 나한테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야. 이제 이 과정을 뭐라고 한다? 생명 중심 원리. 물론 DNA는 필요에 따라서 스스로 복제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 니네 중학교 때 세포 분열 배웠잖아. 하나의 세포가 둘로 쪼개지려면 하나였던 DNA가 몇 개 필요해? 2개가 필요하니까 자기랑 똑같은 거 하나 복제를 또 하긴 해야 돼. 그래서 어쨌든 이 과정을 생명 중심 원리라고 하는데 아까 혜림이가 물어봤지. RNA가 사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 지금 이 RNA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야? DNA에 저장된 유전 정보를 리보솜으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거든. 그래서 메신저 역할을 한다 그래서 mRNA라고 부르는 겁니다. 알겠니? 그럼 조금 이따 선생님이 설명을 할 텐데 mRNA 외에도 tRNA라는 것과 rRNA라는 게 있어. 그죠? 세 종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요거 언급하지 않은 그냥 RNA라고 언급하면 그건 그냥 mRNA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세화곤이 이거 아마 세세하게 다 할 거야. mRNA니 tRNA니 할 거란 말이야. 그죠? 일단 요 과정을 생명 중심 원리라고 하는데 그럼 요걸 좀 자세하게 얘기해 볼게. 여기서 요 전사 과정 요걸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겠다고요. 알겠니? 전사 과정.
그래서 아까 잠깐 나왔던 그림인데 요거야. DNA 이제 두 가닥 중에 유전 정보가 저장된 부분이 일종의 복제가 되는 과정인 거지. 그러면서 RNA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전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 그림 보면 어때? 졸라 복잡하지, 그지? 선생님 여기다가 깨끗하게 하나 그리면서, 이 그림은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이런 모습이니까 참고하라는 얘기인 거고요. 자, 보자. DNA가 이렇게 이제 선생님 이렇게 그릴까 그러면? DNA가 이렇게 두 가닥이 있어. 옆으로 그린 거야. 이렇게 꼬여있던 애가, 꼬여있던 애가 이제 풀렸어. 자, 여기 봐. 여기 염기가 이렇게 쭉 있어. 염기가 딱 있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가 T, A, C, G, G, C, T, T, A, 뭐 T, 뭐 이렇게 돼볼게. 이쪽 DNA 이게 쭉 염기가 이렇게 쭉 붙어 있어. 자, 그럼 맞은편 DNA는 어떻게 돼 있어야 돼? 자, 요거 잠깐 끌까요? 요거. 이게 지금 이 전사되는 모습을 선생님이 좀 쉽게 그리는 거야, 여기다가. 그죠? 자, 그럼 원래 DNA가 두 가닥이니까 이쪽에 이렇게 염기들이 이렇게 쭉 붙어 있는 상태라고 하면은 이쪽에 뭐가 있어야 돼? A, T, G, C, C, G, A, T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맞지? 자, 근데 봤더니 아까도 얘기했지만 DNA,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예를 들어 유전자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합시다. 근데 두 가닥 중에 한 가닥이면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셈이라 그랬지. 맞아? 그럼 만약에 요 아래쪽에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나 요거 선생님 살짝 바꿀게, 요거를. 아니다, 그냥 이렇게 하자. 이렇게 굳이 썼는데. 자, 여기 윗부분에 저장되어 있다고. 윗부분에 만약에 유전 정보가 저장된 부분이 윗부분이다라고 해봅시다. 아랫부분은 그냥 상보적으로 결합만 하고 있는 상태. 근데 만약에 윗부분을 복사를 해야 돼.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요거 좀 이렇게 밑으로 크게 그릴게. 자, 이쪽에 A, T, G, C, C, G, A, T, A 뭐 이렇게 있는 거란 말이야 지금. 그죠? 그럼 만약에 이제 여기가 유전 정보가 저장된 얘를 복사를 해야 된다고 치자고. 그럼 아까 RNA 뉴클레오타이드 얘기했지. RNA에도 염기가 있을 거 아니야. RNA 뉴클레오타이드. 그지? 그러면 요 DNA의 염기와 상보적으로 결합하는 염기를 갖는 RNA 뉴클레오타이드가 여기 오는 거야. 그러면 타이민이면 누구랑 결합해야 돼? 아데닌. 그지? 그러니까 아데닌이란 염기를 가진 RNA 뉴클레오타이드가 이렇게 와. 그러면 그 옆에는? 근데 RNA는 타이민이란 염기가 없지. 뭐가 있다 그랬어? 유라실이 있다 그랬어. 그럼 얘랑 타이민이랑 결합해야 되는데 RNA는 타이민이 없는 애야. 아데닌은 타이민 아니면 유라실하고 결합할 수 있어. 상보적으로. 그러면 RNA에서는 유라실 가진 애가 이렇게 와. 구아닌, 그지? 사이토신, 구아닌, 아데닌, 우라실, 이렇게 되겠지. 이런 염기들 가진 RNA 뉴클레오타이드 쭉 와서 결합하면서 결국 RNA가 하나 이렇게 딱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그지? 전사가. 그러니까 전사라는 게 일어날 때는 DNA의 두 가닥 중에 한 가닥이 전사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니? 이건 이해 안 되면 이해 안 된다고 꼭 얘기해줘야 돼, 니네. 그러면 전달 과정에 오류가 안 생겨요? 물론 생길 수도 있겠지. 생김 돌연변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거야. 그지? 근데 아무튼 그런 거 다 배제하고 오류 안 생긴다는 전자에 설명하는 거지. 시은이 말대로 오류 생길 수 있어. 염기가 잘못될 수 있어. 그러면 돌연변이가 태어나는 거야. 우리가 소위 말하는 돌연변이라고 하는 사람. 그 돌연변이가 뭐 신체적인 기형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돌연변이가 아니라 신체적인 기형이 없어도 정상인에 비해서 뭔가 어떤 질병을 갖고 태어나면 돌연변이야. 아니 그거 말고 그 T 대신에 U 쓰는데 그냥 똑같은 거예요? T 대신 U. RNA는 타이민이라는 염기를 안 갖고 있다니까 아까 썼잖아. 타이민 대신에 유라실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럼 유라실은 또 아데닌하고 상보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됐지? 그래서 이제 이런 염기서를 갖는 RNA가 만들어지게 돼. 얘가 전사가 되면. 자, 그러면 봐봐.
두 가닥 중에 한 가닥만 전사됐는지 얘가 전사된 거지. 그럼 이 DNA 두 가닥 중에서 전사된 이 원본 가닥을 주형 가닥이라고 표현해. 알겠니? 사실 지금 얘기하는 건 고1 과정을 조금 넘어가긴 합니다. 근데 아마 학교에서 주형 가닥이라는 말은 쓸 거야. 주형 가닥이 뭔지만 알면 돼. DNA 두 가닥 중에 복사되는 원본 가닥을 뭐라고 한다? 주형 가닥. 그럼 나머지 복사되지 않은 놈은 뭐야? 무형. 얘는 암호 가닥이라고 표현해. 자, 근데 여기서 특징적인 거 봐봐. 이게 중요한 이유가 니네 지금 암호 가닥하고 RNA하고 봐봐. 뭐가 똑같아? 어차피 얘랑 상호적 결합돼 있던 애고 얘랑 상호적 결합해서 만들어진 뭐가 똑같냐? 염기 서열이 다 똑같지. 뭐만 달라? T 대신에 U만 있는 것만 달라. 알겠어? 그럼 니네가 나중에 좀 심한 문제를 풀다 보면 두 가닥을 줘요. 어떤 게 주형 가닥일까요? 물어봐. 니네가 찾아야 돼. 에?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니 그걸 찾는 건 연습해야지. 찾게 돼. 어? 주형 가닥이랑 암호 가닥 두 개만 줄 거야? 찾을 수 있어. 그래요? 찾을 수 있다고. 나중에 찾는 연습 시킬 거야. 문제를 풀어볼 거야.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암호 가닥하고 RNA하고는 염기 서열이 같다라는 거 기억하시라고요. 알겠니? 그러면 자, 아까 얘기했어. 여기서 DNA에서 요 염기 요렇게 세 개가 뭐라고 했지? 하나의 유전 암호라고 한다 그랬지. 암호. 맞아? 이 전체가 가닥이고 요 염기 세 개를 하나의 유전 암호라고 부른다 그랬지? 무슨 코드라 그랬어? 트리플릿. 요걸 그래서 트리플릿 코드라고 한다 그랬지? 맞아? 그러면 요 암호를 내가 건네준 거야. 전사를 시킨 건데 그럼 얘도 요렇게 세 개가 하나의 암호인 거 아니냐? 맞지? 근데 암호가 어때? 바뀌었네? 맞잖아. 분명히 TAC라는 암호인데 그거에 의해서 RNA가 만들어질 때 암호가 바뀌었지. 그러니까 요거는 똑같이 이렇게 세 개가 암호인 건 맞는데 요 암호랑 달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DNA의 유전 암호는 트리플릿 코드라고 하고 그게 전사가 돼서 만들어진 RNA의 요 유전 암호는 우리가 코돈이라고 불러. 뭐라 부른다고? 코돈. 코돈이라고 불러요.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 알겠어? 알겠지?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RNA가 하나 만들어지면, 그지? 만들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얘가 이제 빠져나와서 핵을 빠져나온다 그랬지? 맞니? 그러면 리보솜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어떻게 된다? 이 암호를 해독해야 된다 그랬어. 쌤 그럼 코돈 코드예요? 그냥 코돈이라고. 얘는 트리플릿 코드라고 부르고 얘는 그냥 코돈이라고 부르고. 알겠니? 그럼 이제 어쨌든 이거 암호니까 얘가 이제 빠져나와서 리보솜으로 가. 맞니? 리보솜으로 가면 리보솜을 이게 갔단 말이야. 그지? 이게 리보솜으로 갔다고요. 이렇게. 이렇게 이 리보솜으로 간 거야. 자, 그럼 이제 여기 써볼게. A, U, G, C, C, G, A, A, 뭐, U, A 뭐 이렇게 쭉 있을 거 아니야. 자, 근데 선생님이 이 부분만 그랬지. 이 전체가 다 전사가 되겠지. 네.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진 mRNA에도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 부분이 있고 안 들어있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니? 그치? 그러면은 아무 데서나 번역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맞지? 정말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 부분만 번역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쌤 근데 왜 있는 부분 있고 아닌 부분 있어요? 아니, 아까 실컷 얘기했잖아. 근데 지금 주형 가닥을 복장 지금 전사. 그럼 주형 가닥에서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DNA 전체 중에 유전 정보가 있는 부분, 없는 부분 있다고. 네. 그럼 이 전체 DNA 중에 내가 지금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한 거잖아. 있는 부분만 복제한 건 아니에요? 아니야. 이게 전체 가닥이 복제가 돼. 그지? 둘 중에 아무거나 하는 거겠네요. 그냥 어느 부분은 여기가 주형이고 어느 부분은 여기가 주형이고. 아, 물론 그렇지. 그러니까 일단 그것까지 들어가면 너무 내용이 복잡하니까. 그지? 그래서 어쨌든 전사가 돼서 얘가 리보솜이라는 데로 왔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요거 지금 똑같이 썼잖아. 요게 이제 코돈이잖아. 맞아? 코돈이잖아? 그럼 얘를 번역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아까 얘기했지. 번역을 아무 데서나 하는 게 아니라 번역이 시작되는 곳이 있어. 그럼 번역을 시작해라 라는 걸 알려주는 코돈이 있다고요. 암호가 있다고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게시 코돈이라고 합니다. 게시 코돈. 나머지 코돈은 외울 필요 없지만 게시가 뭐야? 게시하다. 시작해라 이 말이야. 한국말이에요? 한자지, 그지? 한자와 영어야. 지금 그걸 따질 때가 아니라고요. 그지? 그러니까 코돈들이 쭉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암호처럼 보이지만 암호가 아닌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니. 근데 그걸 쭉 따라가다가 리보솜이 움직이는 거야. 컨베이어 벨트 좀 쭉 가. 그러다가 시작하십시오를 의미하는 코돈이 있다고. 암호가 있다고. 거기서부터 이제 번역을 시작하는 거야. 알겠어? 이 과정을 번역이라 그랬잖아. 그지? 번역. 그래서 그 번역을 시작하는 유전 암호에 해당되는 녀석을 게시 코돈이라고 한다고요. 다른 건 모르지만 요거는 꼭 외워둬야 돼. A, U, G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어? AUG라는 코돈이 시작해라라는 의미야. 항상이요? 항상. Always. Forever. 알겠어? 힘들다. 오늘 유독 힘들다. 그지? 그런데 얘는 시작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얘도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애야. 메사이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이 있거든?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쭉 가다 보니까 AUG가 나왔지.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함과 동시에 메사이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을 가져와. 그러니까 리보솜이 이 RNA를 따라서 쭉 간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어? 리보솜이 RNA를 따라서 쭉 이동하면서 번역을 하는데 다른 코돈은 그냥 쭉 지나서 오고 AUG라는 코돈을 만나면 이제부터 번역이 시작하는데 얘가 시작하라는 의미와 함께 메사이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을 지정한다고요. 그러면 얘를 번역하면 일단 그래서 게시 코돈을 AUG라고 해. AUG 여기다 따로 쓸게. 게시 코돈 AUG야. 사실 더 자세한 얘기가 있다만 지금 상황을 보아하니 그거 얘기했다가는 해주세요. 한도 끝도 없고요. 이제 그건 나중에 내신 대비할 땐 얘기해 줄게. 내신 대비할 땐 아마 학교에서 할 거기 때문에 그땐 자세히 얘기.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만이라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자고. 그래야 그때 가서 선생님이 얘기할 때 그게 이해가 돼. 근데 지금 얘기하는 것도 이해를 못하는 상태에서 그것까지 얘기하면 너희들한테 소위 말하는 멘붕만 올 뿐이란 말이야. 머리만 더 복잡해지니까. 그럼 이제 그럼 또 마찬가지로 번역을 시작했잖아. 그럼 쭉 리보솜이 따라가면서 번역을 하다가 번역을 평생 할 거야? 번역을 끝내야 되는 지점이 있을 거 아니야. 아미노산을 100개만 결합해야 되는데 막 계속 결합시킬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러면 100번째 아미노산까지 결합하고 더 이상 번역을 안 해야 되는 거야. 번역을 끝내세요 하는 코돈이 있어. 종결 코돈이라고 합니다. 알겠니? 뭐라고 한다고? 번역을 끝내세요 하는 코돈. 내가 갑자기 헷갈리네. UAA, UGA, UAG? 이렇게. 아닌데, UUA. 아니다, 이거 헷갈린다. 3개가 있거든? 가만히 있어보자. 맞네. 이거 갑자기 이럴 때가 있어. 종결코드 이렇게 3개가 있어. 으악! 뭐 이렇게. 이제, 으악! 이렇게. 하여튼 3개가 있어. 그래서 요 코돈을 만나면 번역이 끝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종결 코돈이야. 자, 요걸 보여줄게. 이게 코돈 표라는 게 있어. 나머지 코돈은 외울 필요가 없어. 나머지 코돈은 외울 필요가 없고요. 자, 이렇게 코돈 표라는 게 있거든? 이거 왜 안 나오냐? 왜 안 나올까? 자, 요거야. 요즘 이게 다 코돈들이야. 그 코돈이 의미하는 아미노산의 이름들이야, 얘네가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뭐만 외우면 된다고? 게시 종결. 여기 보면 종결 코돈이라고 써져 있는 애들이. 그래서 쭉 번역하다가 요런 코돈들이 나오면 번역을 끝내라 이런 뜻이야. 근데 그 앞에서 끝나는 거야. 그 앞에서. 그 다음에 여기는 시작 코돈 또는 게시 코돈이라고 하는 거 있지.
쭉 리보솜이 RNA 염기를 따라가다가 AUG라는 코돈이 나오면 번역을 시작한다 이런 뜻이야. 근데 시작함과 동시에 뭐야? 메사이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을 와서 결합을 시킨다고요. 그럼 잘 봐봐. 여기다 예를 들어줄게. 자, 지금 여기 이렇게 쭉 쭉 RNA에 쭉 염기가 이제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뭐 AA, 뭐 G 이렇게 있고, 자 이렇게 있다고 할게. 그러면 이제 리보솜이 여기서부터 이제 번역을 할 거 아니야? 그럼 봐. AUG라는 번역을 시작하는 거지. 근데 번역을 시작하는데 그 AUG라는 코드는 또 메사이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을 가리켜. 그러면 메사이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을 갖고 와 이렇게. 시작과 동시에 메사이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을 갖고 오는 겁니다. 갖고 오는 애는 따로 있어. tRNA라는 애가 있어. 그거까지는 좀 이따가. 그 다음 코돈을 번역했어. 코돈이 뭐야? CCG지. 니네 여기서 찾으면 돼. CCG가 누구야? 여기 있네. 프롤린이라는 아미노산이지. 그러면 메사이오닌 옆에다가 프롤린이라는 아미노산을 결합시킵니다. 그 다음에 AAUG. 자, 이 방향으로 쭉 번역을 한다고 치는 거야. 그지? 사실 원래 번역하는 방향도 있는데 그것까지는 지금 얘기 안 하겠다 이거야. 그럼 AAU라는 놈은 뭐야? 아스파라진이라는 아미노산이야. 그러면 요 암호를 번역했더니 아스파라진이야. 그러면 프롤린 옆에다가 이제 또 아스파라진이라는 아미노산을 갖다 결합시키는 거야. 그 다음 코돈이 뭐야? AAG네. 맞니? AAG가 뭐야? 라이신이라는 놈이네. 맞지? 그러면 얘 옆에다가 뭐야? 라이신이라는 아미노산을 결합시키는 거야. 자, 그 다음 코돈을 번역하려고 봤더니 뭐야? 으아! 종결 코돈이잖아. 그지? 여기 써져 있잖아. 그럼 번역 와? 끝나는 거야. 그냥 여기서 딱. 그러면 종결 코돈의 앞까지만 번역이 되는 거야. 네. 그러면 니네 문제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얘만 줘. 몇 개의 아미노산이 결합합니까? 물어봐. 그럼 몇 개? 한놈, 두식이, 석삼, 너구리가 결합합니다. 이렇게 해주면 돼. 맞니? 4개의 아미노산이 결합하게 됩니다. 자, 종결 코돈은 종결 코돈의 앞까지만 번역이 일어납니다. 알겠니? 게시 코돈은 게시 코돈부터인 거지만 종결 코돈은 종결 코돈의 앞까지만. 알겠어? 그렇게. 그지? 된다는 얘기야. 그지?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전사되는 거 얘기했고요. 맞지? 전사되는 거 얘기했고, 그 다음에 번역되는 거 얘기했는데, 잠깐 쉬었다가 그 번역되는 걸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줄게. 그지? 멘붕이 올 수도 있어. 잘 들어야 됩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